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두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한결 낫네요. 네, 조금 시장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살짝 난데, 일단 뭐 주식하는 사람이면 주가 올라가면 기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될지, 이 트렌드가 내년까지 해서 쭉쭉쭉쭉 갈 수 있을지, 이 어지러운 시장이지만 봐야 될 것들이 또 많겠죠. 이런 봐야 될 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윤여민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와 그리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예, 손절. 네, 그렇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죠. 네, 그냥 일찍 와서 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왔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사님? 요즘 좀 시장의 좀 분위기가 네, 좀 좋아지면서 네, 그래도 이제 고객들의 전화를 조금씩은 받으면서 네. 연말에 어떤 송년회 한번 하자.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금 모여서 바빠지고 이거 있습니다. 하자, 뭐 이런 얘기.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약속 많으신가요, 요즘에? 요즘 약속이 그래도 조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증권가의 마당바라면 우리 윤여민 이사님 아니십니까? 네. 네, 발은 2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 시장 어떻게 보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일단은 네, 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좀 이제 이 반응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셨군요. 하반기에 힘드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네.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섹터별로 조금 나눠놨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보인다, 찍고 간다, 예. 아니면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윤여민 지사님 모시고 그래도 2023년이 다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 또 한 살 먹는 건가요? 그렇죠. 플러스 원. 네. 네. 나의 또 많은 경험치와 나이와 반비례는 외모와 이게 다 복합되는. 네. 외모는 마이너스 1. 네. 쓰면 좋겠습니다. 체력은 마이너스 10. 아, 그리고 그래도 경륜은 좀 더 쌓여가잖아요. 그럼 주식 좀 매매 스킬은 플러스 1, 2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스킬보다 저는 이제 생각의 깊이, 시야에 대한 것들. 시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이제 여러 증권사에 계시는 예. 선배님들을 또 찾아뵈면서 네. 또 그분들의 또 시각에 대해서도 좀 질문도 드리고. 그러니까 폭넓어진 시야에 대해서. 네. 시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듣는데 네. 그럼 내 뷰가 없어지고 막 짬뽕 되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를 찾고 네. 그 뷰를 이제 정립을 해서 네. 뭐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네. 이제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네.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뷰는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원래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빠지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뷰를 바꿔야 되나 그러다가 네, 네. 올라가게 되면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러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그때 뭐 좀 바꿀 걸 뭐 이런 얘기. 그런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쨌든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또 마당발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마당 저 마당 네. 뒷마당 앞마당 다 다녀보시고 딱 내린 결론이 사람들은 그럼 보통 내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상승세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뉴스가 좀 나오면서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약간 이제 퀘스천이 들면서 네. 약간 이런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딱 걸린 느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거는 이제 주주명부 폐쇄일 지나고 나면 뭐 어쨌든 간에 26일 예. 5시 20분. 네, 그 네. 이후에 네. 다시 지금 선 매도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기회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네. 조금씩은 좀 그런 어떤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좀 이제 중심을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혹시 네. 죄송한데요. 주변에 윤여민 이사님 아시는 그 마당발 중에서 네. 나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 계세요? 한 두 분 있었습니다. 이야, 그냥 성공하신 인생이시네. 아, 그렇죠. 네. 그냥 저는 그러면 걸리면은 이게 내가 올해 10억 한 종목당 10억 넘어가게 되면은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에 매매하는 거 수익 나면 20%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 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대봤으면. 아마 대표님은 예? 그만하시고요. 네. 이 중장기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렇구나. 아, 크게 보고 길게 네. 봐서 한 종목 쫙 해서 한 두세 배만 몇 억 넣어서 두세 배만 내면 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내용이시죠? 예. 아, 손절하고 싶네.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이게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네. 매매를 해야 되니까. 뭐 대주주 그 뭔 소리 먹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의 고민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거의 하셨습니까? 한 두 분 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이미 9월 달부터 저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네. 이미 이제 좀 줄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네, 이미 줄이기 시작하셔갖고 지금은 한 7억 언더레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종목당이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일단 8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고 네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올랐던 건 이제 반도체 뭐 HBM 쪽이 네, 또 맞습니다. 많이 올랐고 네네. 그 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사이 미리 기회가 많지 않았을까요? 더 돈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네. 수익 실현하고 네. 주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섹터를 찾으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대주장도세 걸리는 또 걸리. 계속 걸리는. 야, 이 더러운 세상. 예? 네. 뭐 그래도 이제 잘 하시는 분이니까 부럽습니다. 네, 부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전체 주식 투자의 0. 맞습니다. 0.48이었나? 0.68이었나? 제가 알기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인데 저희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분들 물량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무슨 연예인 걱정을 할 그러니까요. 필요도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좀 높고 네. 거기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딱 보고 있다가 네. 예, 그게 그래도 에휴 그들도 끝났겠네. 그러면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증시는 매번 지금 저희가 이 섹터도 공부해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또 뉴스도 보고 찾고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네. 이딴 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증시? 그래서 네. 우리나라 증시는 투자자를 엄청 공부시키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네. 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가재미가 되게 만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눈칫밥은 어디 가서든 저희 대한민국 증시에서 살아남으면 안 굶을 것 같아요. 국장에서 살아남으면 뭐 미국장은 미국장은 가서 그냥 휘어잡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미국장은 떨어지면 그냥 매수? 약간 이런 느낌? 바이앤홀드? 바이앤홀드 예. 약간 이런 느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앤홀드가 너무 힘든. 바이앤홀드를 거의 분당 매분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주변 얘기들 다 종합하고 네. 또 윤이사님의 2024년 네.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이사님 뷰는 어떻습니까? 내년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은 한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삐끗하지만 1월 효과, 네. 그다음에 4월 총선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장을 좀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룸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하 시점이요. 이 금리 인하 시점. 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네.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저는 피레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레침이요? 네, 예. 벤자민 프랭클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방으로의 어떤 그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는 약간 상방, 하반기는 약간 하방으로 이렇게 보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고하죠. 상고하죠.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정치적인 변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대선? 대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감안을 해서. 네. 역시, 근데 예. 대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분들의 공약을 네. 100% 믿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한국도 안 믿는데요. 뭐 미국 걸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이 선반영이라는 매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만약에 예. 당선이 되면 뭐 이제 전통 인프라 그리고 이제 화석 어떤 연료? 그런 거부터 예. 시작해서 막 밀어붙이고 뭐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바이든 때 있었던 것들을 대부분 막 폐기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그렇게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안 되면 뭐 국회로 쳐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뭐 그분은 좀 그러고 남을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예. 넘어가시죠. 그리고 예. 그런다 하더라도 주가는 미리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시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때 신재생이 다 이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예. 이 보통 정책과 이 주가의 반영 자체는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섹터가 흔히 말해서 뭐 코꾸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네. 계속 지금 강했던 어쨌든 성장주 쪽에서 계속해서 시세는 어쨌든 순환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섹터와 그리고 또 산업에 대한 변화는 이거에 따라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로비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정치 후원금 그렇죠. 이 양에 따라서 많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뭐 떠들기로는 이거 폐기시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막판 가서 신재생 쪽이나 뭐 전기차나 이쪽에서 네. 거액 투척떡 나는 트럼프 지지 이렇게 나오면은 동공지진된대요. 그렇죠. 트럼프 형도 이제 형이 아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시점 이전에 대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 오히려 이제 관련돼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네.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좀 물량이 많은 종목들인데 네. 이게 이제 계속 그 뉴스플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지나고 나면 아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를 수 있는 또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뭐 그런 거가 지금 이제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딱 안에 거의 뭐 11개월 남았네요. 네. 그 안에 시세를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추석 네. 네. 전과 추석 후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네. 내년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데칼코마니 판박이 따주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네. 이제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그것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 네. 뒤에도 물론 이제 약간 올해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꺾였는데 그 사이에 9월달 이후부터 시세가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뭐 그 맞아요. 화려했던 초전도체부터 양자역학 뭐 무슨 갖다 붙이는 정치 테마주도 보세요. 무슨 식사만 잘해도 주가 빵빵빵 잘 가요. 식사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저희 맨날 식사하는데 저희 계좌는 왜 그렇고 괜찮습니다. 드립하지 마세요. 아니 네. TV에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마당발님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또. 그런다 하더라도 주가를 부양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 드시고 이거 하시고 다니셔도 이정재 분하고는 어떤 친분 없으세요 좀? 이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다니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과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보면
1년 365일 뭐 음. 52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월부터 한 9월까지만 9개월만 매매한다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네. 참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또 전화도 오고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 가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 요지는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코스닥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왜곡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4월부터 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7월이 지나면서 많이 좀 다시 반납을 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어떤 이제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긴 했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나스닥을 좀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선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래대로는 900선 정도는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네.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좀 펌프업이 되면 네. 나스닥 뭐 S&P 500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갈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미국장처럼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가다가 이제 구덩이도 좀 빠지고 네. 이러면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워낙 또 우리 메이저분들이 롤링을 워낙 또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덩이. 네. 안 만나고 싶지만 피할수록 더 빠져버리는 늪 같은 구덩이. 네. 그래서 뭐 네. 오늘도 보시긴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개인의 매도를 지금 대부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 올리면서 지금 근데 거기서도 웃긴 건 이 회복 라인에서 또 한 번 눌러주고 다시 또 받고 또 올리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계속 롤링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한데 그래서 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눌림목을 잘못 만나면 흔히 해서 진짜 이 손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매하는데 어렵다. 다만 약간의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뭐 12월 1, 2월까지는 그래도 상방의 어떤 방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래도 장이 괜찮게 되면은 이런 때 그래도 요 섹터는 집중해 보세요. 요거 내년에 돈 됩니다. 그러면서 딸랑딸랑딸랑 이러고 해볼 만한 섹터. 그리고 여기서는 큰 거 나옵니다. 이런 섹터. 네, 그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싶으신 섹터는 뭡니까? 대부분 저를 보시면서 반도체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윤여반 선생님 아니셨어요? 예. 반도체는 제가 9월부터 엄청 얘기했기 때문에 네, 뵐 때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 그냥 피디님 반도체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아니세요? 일단은 네.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죠. 예.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네. 같은 날 SK하이닉스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 신고가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신고가. 맞습니다. 아침만 신고가 보여주고 미끌. 하이닉스는 반대로 쫙 돌아가고.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디램으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벌써 상당히 11월 달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신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불업 이런 거. 불업. 예, 불업. 네. 제가 SK하이닉스를 7만 원대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올 초부터 계속 주구 장창 SK만. 잠시만요. 어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채널입니까? 어디? 네. 네. 예. 역시 한 윤여반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 네. 대형주로 네. 2배면 2배 낮죠. 예.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파신 겁니까? 안 파. 저는 목표가가 좀 더 높습니다. 목표가 높다. 네. 근데 반도체 이거는 그냥 내가 미리 얘기했던 거 이제 성과 네. 나오는 거고. 네. 네. 이거 말고 뭔가가 있으시군요. 저는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년은 제발을 잘 봐라. 지금부터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제봐. 그래서 제약 저는 민수 대표님 보자. 봐. 예, 그렇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이제 여러 만감이 교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 너무 징글징글했던. 징글징글했고 그 네. 전에 코로나 전에 네. 시장을 주도를 했던 섹터고. 네. 네.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임상 시험 통과 아니면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했다. 네. 뭐 금액도 뭐 몇천억에서 조단이 나오고 네. 이러면 그냥 주가는 뭐 그냥 펌핑 뭐 펑펑펑. 펑 올라갔었죠. 근데 오래 못 지켜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우르르 내려오고. 우르르 내려오고 우르르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랑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제 합병이죠. 그래서 네.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곧 이제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거래가 8일 날 거래 네,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되고 네. 내년 1월 12일인가요? 네. 그때 아마 이제 이 셀트리온 주가를 좀 주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두 가지가 합병되죠.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2단계로 합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남는 건 셀트리온 제약만 남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뉴스가 나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지돼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반대급부로 수혜를 셀트리온 제약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이엔. 네.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사요? 셀트리온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거래 정지되고 얘 혼자 있으면 얘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동공지진. 네. 예. 훅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저는 이제 네. 기준으로 보시되 기준으로 보시되 셀 기준. 셀 기준으로 예. 보시되 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왜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년에. 일단 금리 인하가 키워드 아닐까 생각해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예. 성장주의 끝판왕이었던. 그렇죠. 예. 그리고 1월 달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귀에서 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12월 달 되면 그 얘기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예.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는 완연하게 완연하게. 컨퍼런스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보면서 네. 이제 성과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아니라 네. 이제 거기서 미팅하고 네. 정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년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쵸. 뭐 온라인으로 해도 그렇죠. 저런 회사 한국에 조그만 회사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는데 만나보고 얼굴 보면 저희 콩글리시 막 하면서 This is my medicine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랑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삼바? 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집안에 뭐 합병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당도 하고 여러 개 있지만 특별 배당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안 받쳐주면 못 갑니다. 제약 바이오를 실적을 봐야 됩니까? 이 성장주의 끝판왕인데. 그래서 CMO가 어느 정도 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면서 잡아주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섹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딱 잡아주고 밑에 중소형주들이 이러면 안 되지. 가야지 이러면서 막 움직이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에 꼭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섹터를 봤으면 당연히 총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도 이런 거 보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거 해서 빨리 내놓고 가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툭 하면 공부해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가장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아이노베이션이나 에이프릴바이오가 가장 기관콜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죠. 거기 IR 한번 가보셨습니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말인가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는 못 가고 자료를 받아서 봤죠.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플랫폼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참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약바에서도 이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셀트리온하고는 좀 확실히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셀트리온은 이제 약간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 눌려 있는 밑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이 좀 저는 가장
안전하면서 이러한 시가총액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지아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라고 그러셨죠? 플랫폼 만드는 플랫폼. 네. 그러니까 AI 들어가는 거죠, 이 회사도. 그렇죠. 예, AI와 함께 신약 그 뭐라 그러죠? 그 신약 후보 물질 탐구해서 맞습니다. 개발하는 이런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항암제 쪽 관련돼서 이제 이 플랫폼 쪽인데 결국 이 플랫폼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뭐 레고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좀 흔히 말해 전통적인 어떤 에로를 많이 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에로요?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고 있는데 올 이용가입니다. 저희. 예. 네. 요즘 보면 좀 MG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MG 종목이요. 예, 네. 상남자 종목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지아이노베이션이랑 에이프릴바이오가 약간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음. 앞에 있는 종목들과 좀 결이 다른 좀 음.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여기 뭐 붙여놨습니까? 껌 붙여놨습니까? 여기 이 자리? 약간 어떤 이제 네. 길을 쏘기 위해서 네. 한번 이렇게 좀 계속 출발했다. 아, 이런 느낌. 나 간다. 아니야 다시 올래. 잠깐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네. 돌아오고. 네네. 이런 거 그냥 매매해도 될까요? 잘못하게 되면 찌지만 했다가 힘 빠지면 쭉 밀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이 주가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 있으면 네. 손해가 나도 네. 적게 손해가 나고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자리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위로 가긴 가는데요. 네. 잠깐 가요. 살짝 갔다가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 근데 다시 제자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윤지사님 거의 뭐 단기 매매하라고 저희 유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플랫폼 관리춘 업체 두 회사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시총이 2,400억.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이 4,500억대. 4,500억. 네, 이 정도쯤 되는데 뭐 앞으로 기대감은 높다라는 네. 쪽으로 네네. 보는 측면이시겠고요. 또 뭐 좀 숫자도 나오고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목들 없을까? 뭐 이런 알테오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알테오젠은 네. 사실은 매매를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지. 7월 올해 초부터 내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더 내려오면 네. 생각이 있지만 네. 지금 상황은 아직은 조금 자리가 높지 않나. 네. 자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도 자리가 높다. 네,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은 너무 너무 큰 거. 크고. 네, 펩트론. 맞습니다. 네. 예. 펩트론. 최근에 이제 펩트론 관련돼서도 뉴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도 계속 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뭐 이 빅테크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계속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예. 지금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네. 좀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대웅제약도 제가 알기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개별 이슈로는 펩트론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전달 물질 뭐 이런 쪽 네, 보면서 그런데 요즘 일라일리 대표 주자가 네, 주가가 고점에서 좀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일단은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세가 나오고 약간 좀 쉬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비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 제 뱃살을 보십니까? 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저를 환자로 취급하시다니. 네. 그래서 예. 이 환자가 늘어가는 숫자와 비례해서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만의 어떤 숫자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네. 시장 자체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지만 음. 숫자가 다시 찍히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아.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이런 것도 네, 비슷하게 거의 뭐 같이 같은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플랫폼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제약사 중에서 JW 중해제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죠. 네, 이런 것도 한때 그 AI 플랫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네. 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많이 빠졌죠. 네. 네. 이런 것들은 다시 좀 힘내서 갈까요? 저는 있잖아요. AI가 네, 지금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가 확장되는 속도도 상당히 강한데 네, 약간 좀 결을 달리하면 이제 AI 의료기기 쪽 관련돼서도 네. 최근에 좀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가 많이 쉬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루닛, 네, 뭐 루닌, 뭐 뷰노, 뷰노 거기에 또 이제 아마 JLK, 가장 이제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게 신테카 바이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테카바이오, 예. 예, 참 이런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네. 거의 차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차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AI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은 AI 확장 속도가 너무 좀 빠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지금 이제 확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뭐 저는 의료 AI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게 약간 플랫폼 쪽과 AI가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를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뭐 비만 쪽 치료제 쪽을 보자. 네. 이런 쪽으로 정리. 그러면 또 내년에 그런 거 어떨까요?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저는 치매도 제가 볼 때는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긴 한데 네. 이 제약 바이오는 제 개인적으로 네. 너무 많은 섹터를 보면 아, 네, 아는 것만 하자. 포트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투자자분들을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내기 전에 치매하지 말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는 안 본다. 치매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분량 다음 확보를 위해서 시간이면 2025년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제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났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좀 과감하게 갑시다 이런 거. 네. 이거는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관심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뭐 두 번째니까 2차 전지? 요즘 대신에요. 라임 예. 맞았습니까? 네. 예. 세 번째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3차 전지 나오고. 서운할 뻔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네. 내년에 좋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도 2차 전지가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점을 조금씩은 올리는 것 같아요. 저점을 올린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너무 고점에서 물리지만 않으셨으면 네. 조금씩은 추매하셔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뭐 이제 대형 공시가 있었을 때 44조라고 예. 하시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너무 이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참 44조를 너무 우습게 안 해요. 그래서 좀 주식 좀 사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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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이후에도 지금 그래도 주가가 30만 원대 초반을 번디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35에서 38 넘어가면 네. 35, 38. 세력들이 좀 손들지 않을까 싶네요. 딱 저항권이네요. 예, 공매도 세력들이 좀 손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은 막 버티고 있는 겁니까? 막 누르면서 올라오지 마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주주 양도세 이런 거와 또 싹 이제 결이 맞으면 한 번 더 폭발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오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 게 이제 또 불안해요. 또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담으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스퀴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시원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바닥신은 좀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네.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네. 잘 견디고 있어요. 잘 견디고 바닥 신호 나오게 되면 좀 빠르게 돌아가지는 못해도 아 이제 좀 해보면 되겠네 이런 신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 그 주가의 바닥을 어디로 보냐면 네.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음. 않는 게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좀 도는 신호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그렇죠. 예, 중국의 탄산리튬이 이번 주 들어서 상한가가 갔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요? 네. 어제였나? 예, 하여튼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앨범알이 10%가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 맞습니다. 이제 중기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했습니다. 140달러. 네. 4달러 이거 아니고 140달러. 예.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내년 가게 되면 전기차 수요 막 얘기 나오는데 네. 내년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IRA 법안에서 보조금 음. 나오는 게 그랬대요. 전기차를 사면은 거기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주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구입하면서 바로 나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당장 받아야지. 그러면 안 사고 버티고 있었겠죠. 그리고 침투 자체가 아직 그렇게 크지도 그렇죠,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너무 시장의 수요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워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그러고 나오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한 확신이 들어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네. 진짜 안 좋은가? 이러다가 나도 전기차 안 사고 무슨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기름값 떨어지면 디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 뭐 그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과연 시장이 커지는 게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의구심과 함께 네. 그러면 시장이 성장세가 멈추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우리는 이제 전기차 못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대 기아차는 투자를 변함없이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좀 차단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수요와 연관이 되면서 좀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중심에 또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 얘기 들어봤더니 모델 3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뭐 이제 보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과연 테슬라가 2차 전지의 상징인가라는 또 생각도 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못 받으면 우리가 기회겠네. 갑자기 좀 잠정 중단했던 라인들도 빨리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곳에 제가 볼 때는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이 합금으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이 구부리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티타늄이랍니다. 네, 그래서 뭐 총알도 못 들고 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딜레이가 됐고, 네. 그리고 시제품도 이제 조금밖에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아직 뭐 공장 뭐 사정상.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1년간 리셀 금지라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네. 벌금이 5만 달러입니다. 네, 벌금 그래서 위자료 위약금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러한 좀 이슈들이나 어떤 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네.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국면에서 모델도 좀 다양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이런 시장의 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면 네. 이제는 주가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대주주 양극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끝나면 끝나게 된다고 하면 네. 오히려 반대로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네, 내년은 여전히 성장은 할 섹터고 네 맞습니다. 여기를 바라본다 그러면 여전히 확인은 해야겠다. 그럼요. 바라보고 계신 쪽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 쪽의 모든 섹터들 네. 셀 메이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소재 업체들 쫙 있을 거고 뭐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네, 또 장비주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 네, 유니사님은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일단은 양극재 쪽에서 일단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네. 저는 이제 도전제. 아니 어딜 감히 도전을 도전제? 네. 그렇습니다. 도전해야죠. 예. 주가 10배 가기 도전. 제가 어찌 감히 대표님한테 도전하겠습니까? 아니 예. 도전제. 왜 도전제를 봐야 됩니까? TNT 도전제가 아무래도 네. 이제 충방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런 효율을 높이는데 시장이 상당히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기준은 어쨌든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 좀 시세를 같이 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섹터가 뭐 도전제나 도전제. 네. 최근에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많이 쉬었습니다.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충분히 네. 내년에 좀 봐야 할 어떤 2000년 내에서도 좀 섹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네요. 네.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많이 쉬었고 또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꾸물꾸물 차익 뭐 이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거의 이제 배터리 아직까지 자동차 시장도 안 커졌는데 전기차 시장도 안 커졌는데 네. 나올 폐배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순환하기 위한 이제 전단계가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EU가 결국은 석탄, 네, 화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리를 끊고 네, 확실히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반도체 때문에 약간 가리긴 했습니다만 신재생 쪽 네. 거기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쪽도 그렇고 폐배터리도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 네, 그렇죠. 예, 네. 뭐 여기에 플러스 은근히 또 원전도 들어오긴 하던데. 원전요. 네. 왜 이렇게 넓습니까, 저 섹터가? 그래서 예. 이런 EU 쪽의 어떤 이런 정책의 방향 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특이한 게 요즘 보면 에코프로는 저 지하실을 다시 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LNF는 주가가 갑자기 10% 같이 번쩍 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니까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LNF가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향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없었고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이제 LS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도 그렇죠. 약간 이제 이 직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뭐 연결되는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극재 내에서도 뭐 에코프로, BM, 뭐 LNF 이렇게 약간 좀 시도 게임 하듯이 네. 그 안에서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반도체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또 2차 전지로 또 약간 수급이 몰리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LNF가 또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있어서 예전에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뜨거웠던 2차 전지를 끌었던 거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에코프로는 주도주 쪽에서 계속 명성을 잃어갈까요? 아니면 약간 힘을 잃을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에코프로보다는 BM이 먼저다. 네. 예. 일단 에코프로는 여전히 이제 네.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에코프로가 이제 슬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회사로 그렇죠. 지주회사. 네, 예. 지주회사로 좀 가는 좀 그런 그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자회사를 보자.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에코프로 머티가 들어오면서 이제 네. 약간 받았던 밸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 잘 버텨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네. 그런 시선을 비웃듯이 아주 그냥 쭉쭉쭉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를 청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축하드리고 매매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부럽습니다. 예. 엄청 부럽죠. 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네.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을 먼저 보자. 그리고 네.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게 도전제. 얘기를 도전제. 하셨고, 예. 도전제가 크려면은 실리콘 음극재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도전제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음. 그 밖에 또 거기다가 또 리사이클링하는 업체 재배터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쪽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밖에 또 그러면 저희 많이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뭐 전고체 배터리 이쪽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도 한때 뜨거웠었거든요. 네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전고체가 네. 상용화가 정말 2027년이면 되나요? 2020 뭐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아직은 좀 계속 그 뉴스를 팔로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요. 네. 전 네. 고체입니다. 아하. 아주 예의 바른 친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어떤 신기술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네. 이 전지를 얼만큼 또 가격도 낮춰야 되고 효율도 높여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또 조금 좀 가벼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로봇에도 달릴 겁니다.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네. 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막 됐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생각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술의 개발은 다 들어올 겁니다. 네네네. 그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그럼 총대 메고 네. 전고체 기술도 이제 이만큼 이제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마구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고 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욕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보니까 누가 그래요? 도요타가 제일 앞섰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뭐 지난 4월달이나 5월달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타고 잠깐 4분인가 2분인가 뭐 타고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술은 이제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도요타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게임 체인저니까 대규모 돈 투입하고 돈 뭐 1, 2조 갖고 안 될 걸요? 그러니까요. 네,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서 오히려 좀 전고체는 약간의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3원계 배터리로도 지금 계속 증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까지 간다?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시간이 합니다. 걸린다. 네. 네. 그러니까 그쪽은 테마로만 봐라. 약간은 지금선 테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 쪽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네. 중국에서 많이 쓰던 이 LFP 배터리. LFP. 네. 이거 어차피 뭐 가뜩이나 전기차 잘 안 팔려서 지금 가성비를 낮춰야 되는데 LFP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저는 네. 결국은 3원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3원계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네. LFP의 뭐 성능이 향상되고 뭐 가격이 싸고 그런데 저는 이 LFP는 제가 알기로 재활용도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재활용할 게 없어요. 네. 재활용을 해봐야 리튬 뽑아내고 네. 뭐 철 이건 뭐 그냥 철 필요해요? 뭐 그냥 주워서 이거 쓰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이제 무게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어쨌든 보면 가격이 싼 거 이제 최근에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3원계를 넘어갈 수는 없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이 3원계도 결국 기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가격이 낮춰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공장 좀 돌아가면서 이제 증설했던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장도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가격도 조금 점차 하향되지 않을까요? 네. 네. 거기에 또 이건 또 이 리사이클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3원계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근데 이제 당장 차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LFP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셀 3사가 좀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저는 3원계를 좀 더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윤 이사님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내년엔 봐라. 네. 간다. 예, 얘기를 하시고 이제 바닥은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소재 쪽을 보자. 네. 거기다 도전제, 네,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쪽 이런 리사이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년을 보게 되면 필승, 필승. 네,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 출연하시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 그때 추천 종목 네. 반드시 사라 했던 종목 수익률하고 딱 나오고 팔로우 예, 무섭네요. 네, 경제 4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딱 보고 수익률 보고 반성을 할 것인지, 해주에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래도 겸손해야죠. 오, 오, 네, 다시 보이는데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우리 윤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인사이트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인데 술 조금만 드시고요. 네, 걱정됩니다. 매번 그렇게 살 빠지셔서 어떡합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불을 넣어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윤 이사님 모시고 또 내년에 대한 전망과 또 유망 섹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